24년 마지막 경마가 되겠죠. 부산 경마에 12월 29일 일요일 부산 경남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에서는 6경주가 펼쳐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혼종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만은 있는데 충마가 없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마를 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주들이 그런 편성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경마는 글쎄요. 뭐 소위 말하는 4대만 잘 맞으면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완전 난전 속에서 혼란스러운 경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좀 중심을 잡고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다 싶으면 배팅을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경마 생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6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6등급에 1600m, 그러면 부진마들이 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글쎄요, 뭐, 승분을 한다라고 해서 크게 가능성을 보일 마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는 결국 인기마 선종 구도로 갈 가망이 높은데, 그 중에서 좀 배당을 갖고 올 수 있는 배당마가 있느냐, 이거를 좀 찾아내야 되고요. 일단 이번 경주는 조교로 봤을 때는 9번마 펫보이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기본마죠.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 최근 성적은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마필의 단점은 발주입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인데, 막판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뭐 1600m에서 발주가 잘 안 되는 마필이면 불리한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 빠르게 경주를 진행할 마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좀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어차피 부진마 경주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교 모습이 좋아 보이는 9번마 펫보이가 가장 나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경주는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달빛 위에가 선행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 이외에 4번마 파루나 7번마 보라챔프 뭐 이런 마필들도 좀 앞선에 나가보려고는 할 텐데, 일단 뭐 게이트의 이점이죠. 그리고 썬더 모카신의 자마, 이 썬더 모카신의 자마들이 대부분 기본적인 순발력들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근성이 좀 불리한데, 이번 경주에서 신석기수 만약에 달빛 위에를 가지고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어차피 다들 부진마기 때문에 막판 버티기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마 닥터캐슬은 솔직히 감을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데뷔전을 1600m에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뒷심이 있는 마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신마다운 모습만 보여주고 말았죠. 스타트도 안 되고 막판 걸음도 없었고, 근데 그 다음번 경주 1400m 또 어려운 경주 거리를 택했는데, 거기서는 스타트는 안 됐지만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죠. 근데 또 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마필들 중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이번마 닥터캐슬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약간 좀 기복성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배팅을 해야 된다면 이번마 닥터캐슬이 좀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 이외에 뭐 5번마 소드윙도 최근 살아난 이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고, 제가 최대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말은 최외곽에 있는 12번마 플라잉 아이스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발주가 안 되죠. 완전히 늦발을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의 언밸런스가 되게 심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느릴 가망이 있죠.
그러면 초반에 발주가 안 되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해칭할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면 직선주로 해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12번마 플라잉 아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플라잉 아이스를 그러니까 바닥 쥐권을 하는 마필을 믿고 배팅하기는 좀 어렵지만 편성으로 봤을 때는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좀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상 가능마로 9번마 펫보이, 2번마 닥터캐슬, 1번마 달빛 위에, 복병마로 12번마 플라잉 아이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는 기복마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이 승분전에 나서는 마필도 있고, 형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배당판이 딱 열리면 인기만은 있겠죠. 인기만은 있을 텐데, 믿을 마필은 없는 전형적인 그런 구도의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에 대한 과한 믿음은, 조금은 뒤로 돌려야 될 것 같고, 현장에서의 마필의 상황, 모습, 이런 것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 1400m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개를 보면, 3번마 킹파이터나, 1번마 그랜드 체이서,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을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2번마 위라이크머니나 4번마 스트로패스, 5번마 영 스카이워커, 10번마 블루포인트, 12번마 월드 위네스맨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선위권에 포진할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위권이 엄청 두터워지는 경주죠. 자, 그러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저는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그랜드 체이서가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약간 기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휴양 여파에서 조금은 벗어난 느낌, 직전 경주에 좀 살아나는 느낌을 보였고 1400m 경주 거리에서도 역시 따라가는 전개 속에 막판 버텨냈기 때문에 저는 1번마 그랜드 체이서가 선행을 가면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의권이 엄청 두텁기 때문에 선의권이 서로 눈치를 보는 치고받는 난타전이 될 가망이 높거든요. 그러면 선행마한테 누군기를 주기는 어렵죠. 일단 선의권 전개하는 마필들 중에서는 지금 승분전에 나서고 있는 5번마 영 스카이워커가 조교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이 마필이 지금 3번을 나와서 2착 2번, 3착 1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승리 없이 지금 승군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긴 하지만 꾸준한 성적을 지금 내고 있고, 어쨌든 1300m에서도 좋은 기록을 가졌기 때문에 1400도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니까 저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선행을 가는 3번마 킹파이터는 글쎄요, 선행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판 걸음은 좀 무뎌질 가망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 제가 좀 재미있게 보는 마필은 이 8번마 오섬 선라이즈입니다. 17번을 나와서 2착 2회를 한 마필이니까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준 마필인데, 이 마필은 원래 앞선 전개를 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습성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 최근 2경주 연속 3착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보시면 스톤파이터, 원더풀 비더, 빅뮤지컬, 갤러킨 이런 마필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편성이 강한 데서 싸움이 됐었던 마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8번마 오섬 선라이즈가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권에서 조금 밀렸을 가망이 있기는 한데, 저는 배당을 노린다면 8번마 오섬 선라이즈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최애각에 있는 12번마 월드 위너스맨은 솔직히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승군한 이후에 전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10월 20일 경주였죠. 서울에서 내려간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입권 전개를 하면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직전 경주 편성은 좀 약했지만 어쨌든 2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조교하는 걸 보면 채찍까지 돼가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조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번마 월드 위너스맨의 막판 탄력도 무시를 못할 것 같고요. 인기마가 될 10번마 블루포인트는 저는 조교 모습도 별로였고, 이마필이 최근 발주가 좀 들쭉날쭉합니다. 발주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오섬 선라이즈, 5번마 영 스카이워커, 1번마 그랜드 체이서, 그리고 복병마로 12번마 월드 위너스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등급의 1200m, 그러니까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전개가 펼쳐진다면 저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6번마 모닝듀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물론 뭐 승분전에 나온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이 마필이 순발력이 없는 마필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선의권 꽃자리만 딱 차지하고 갈 수 있다면 막판 근성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 거기에 뭐 최시대 기수 최근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가 갑니다. 그래서 전개상으로는 6번마 모닝듀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앞서에서 전개할 마필들이죠. 자, 앞서에서 전개할 후보군이 3번마 스피드톱, 4번마 블랙웨이브, 8번마 월드 엔젤캣, 10번마 사막의 꽃, 11번마 파랑에너지, 뭐 이 정도의 마필들이 좀 앞선 전개를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3번마 스피드톱은 역시 승분전입니다. 근데 장래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 한세네자마, 거기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분전이긴 하지만 이 조교 모습을 보면 주행 자세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뒷심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4번마 블랙웨이브는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막판 한 발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근성 부족을 보이는 마필이고, 주행 자세가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엔 좀 불리한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8번마 월드 엔젤캣이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보여준 전적으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면 조금은 더 무서워 보이죠. 거기에다가 조교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강조교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 마필은 지금 어느 정도 웬만한 마필들보다 조교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교 모습도 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자, 10번마 사막의 꽃은 직전 휴양 복귀전에서 자기 모습을 냈던 마필입니다. 원래 이 마필이 그 데뷔 당시에 상당히 많은 기대치를 가졌던 마필인데 5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었는데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 다음번 이제 휴양 복귀전에서도 역시 외곽 게이트였기는 하지만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0번마 사막의 꽃은 꼭 선행만 고집하는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자, 11번마 파랑에너지가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들은 솔직히 좀 어느 정도 능력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직전 경주, 이 1400m 경주에서는 뒷심 부족을 보였는데 다시 적정거리인 1200m로 왔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전개가 되게 어려워 보여요. 어쨌든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거든요.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에 힘을 쓰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마필은 어쨌든 앞선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앞선을 가기도 좀 만만치 않고 전개 자체도
최적의 전개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마이지만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선에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글쎄요. 제가 지금 보는 마필들 중에서는 10번마 사막의 꽃이나 3번마 스피드톱 이 두 마필 정도가 앞선에서 좀 버티기가 가능하고 8번마 월드 엔젤 캣은 현장 상황을 꼭 좀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이번 경기의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7번마 모스트 래피드입니다. 자, 이 마필은 원래 밀고 나와서 앞선을 가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끈끈하게 버텼던 마필들인데 최근에는 그런 근성이 좀 사라졌죠. 그러면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는데 직전 경주에서 후미에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7번만 모스트 래피드 이제 4살짜리 마필 며칠 있으면 5살짜리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올 걸음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지는 않은데 근성으로 싸우는 편성이라면 언제든지 한 발을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편성 자체가 앞선이 많이 뭉쳐질 경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전 경주처럼 뒤후미권에서 차분하게 자기 걸음만 믿고 갈 수 있다면 앞선이 경합 상황에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올 때 모닝두가 올라올 때 같이 따라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모스트 래피드입니다. 그래서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모닝듀, 10번마 사막의 꽃, 3번마 스피드톱,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모스트 래피드 이 4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는 장래 발전 기대치 그러니까 상위군까지도 노려보는 마필들이 있죠. 이 3번마 운주가이와 5번마 오아시스 레드 둘 다 2세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세가 됐을 때 부경 경마장에서 좀 활약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 3번마 운주가이는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우승 2번, 준우승 2번, 3착 2회 그러니까 3착 밖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막판 좀 근성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결정력이 조금은 부족한 마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지만 어쨌든 1800m 경주거리 경험도 갖고 있고 그때 비교적 강자와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다실바 기수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 막판까지 좀 끈끈하게 버틸 것으로 보이고요. 자, 5번마 오아시스 레드는 대상경주급 마필이죠. 그러니까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솔직히 대상경주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강자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도 역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5번마 오아시스 레드와 외곽에 있는 10번마 오아시스 위너 이 두 마필이 일조 백광열 마방에서 이제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두 마필이 조교를 같이 했어요. 근데 조교 모습은 솔직히 두 마필이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오아시스 레드가 채찍을 대니까 더 빠르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아시스 위너보다는 전 오아시스 레드가 조금은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10번마 오아시스 위너는 직전 경기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 번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마필로 보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1번마 맨 오브 더 킹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좀 앞선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 1800에서 그리고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개를 잘 탈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이제 승군하고 좀 들쭉날쭉한 승부를 보이고는 있는데 저는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걸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초반 전개가 어쨌든 중요한 마필입니다. 앞선에 붙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김혜선 기수가 기승한 8번마 퀸즈로드죠.
역시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경의 1800은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들이 전개상으로 많은 이점을 안고 있죠. 자, 여기에 지금 인기마가 될 마필이 6번마 하늘만점인데 3연승에 도전하는 승군전의 마필입니다. 순발력보다는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강탈하는 마필이고, 근데 저는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개도 좀 약했고요. 이 마필이 2연승을 거두는데 싸웠던 편성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강자를 지금 만난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늘 만점이 지금 3연승에 도전하는 메리트를 가지고 좀 인기마가 될 텐데 저는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장래 발전 기대치 있는 3번마 운주가이와 5번마 오아시스 레드 이 두 마필의 선정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오아시스 레드, 3번마 운주가이, 1번마 맨 오브 더 킹,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퀸즈로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편성입니다. 부경 5경주입니다. 국선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인기마가 선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편성도 조금은 강한 편이고요. 12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다 입상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개 자체도 뭐 앞뒤가 다 되는 마필들이 지금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물고 물리는 혼전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요, 뭐 전개나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평소에 좀 눈여겨봤었던 마필들이 몇 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들 위주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10번마 킹드래곤. 아마 이번 경주 뭐 인기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1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승군전에서 좀 아쉬운 승부를 했습니다. 앞선에 나가기는 했지만 초반에 좀 힘 한 배 실패하면서 마지막 끝걸음이 완전히 무뎌지고 말았는데 그땐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이 마필은 다실바 기수가 적임 기수로 보이는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1400에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출주죽이 길어졌고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다실바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했기 때문에 좀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한 마필이고요. 6번마 본다이아 최근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 휴양 복귀전에서 그냥 걸음만 재봤던 마필입니다. 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뒷심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초반에 거리를 벌려놓고 버티기를 노리는 마필이거든요. 최근에 최시대 기수도 많이 살아나고 있고 6번마 본다이아도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물론 앞선 가는 마필이 많은 편성이긴 하지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5번마 판타스틱 우먼입니다. 자, 이 마필의 단점은 일단은 앞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군으로 갈수록 앞말은 핸디캡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마체가 너무 작습니다. 420kg대 아주 작은 마필인데 근성 하나는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으로 뛰는 마필이고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400까지는 저는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두 경주를 이제 앞말 대상 경주에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대상 경주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자, 다시 일반 경주로 돌아왔는데 근성만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복병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4번마 블랙 스프링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앞선을 가는 마필인데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성적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는 결국 이겁니다. 6번마 본다이아, 10번마 킹드래곤, 4번마 블랙스프링 이 세 마필이 선행을 가서 버티기를 노리고
여기에 5번마 판타스틱 우먼이 견제 없는 가운데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는 그림,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만만치 않은 마필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킹드래곤, 6번마 본다이아, 5번마 판타스틱 우먼,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블랙스프링,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20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이제 올해 부산 경마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근데 마지막 경마 치고는 좀 솔직히 재미는 조금 덜한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거죠. 그냥 4번마 그랜드선과 8번마 월드 드래곤. 어쨌든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두 마필이 앞서 있고, 여기에 그냥 좀 붙여볼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닥터페이스 정도입니다. 6번마 캡틴 양키라든가 9번마 플랫베이 이런 마필들도 도전은 해보겠지만 만만치는 않죠. 근데 경마라는 게요, 이렇게 딱 눈에 보인다고 해서 눈에 보이게 끝나질 않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야 되고, 이 8번마 월드 드래곤은 발전 기대치가 더 있는 마필입니다. 더 나올 거름이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제 1등급 승군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이 조금 이제 핸디캡으로 작용은 할 텐데, 문제는 이 8번마 월드 드래곤의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 이 마필을 꺾을 수 있는 이 중에 있는 마필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에 승군하는 마필을 승군전에서 바로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운데 이 편성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다 보니까 4번마 그랜드선과 8번마 월드 드래곤이 저배당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선뜻 손이 나가지는 않죠. 근데 그렇다고 특별히 다른 마필을 추천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요, 4번마 그랜드선과 8번마 월드 드래곤의 당일 현장에서의 배당 상황을 보고 배팅을 결정해야 된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배팅하기 어려운 경주라는 거고요.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닥터페이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서 버티기를 노리는 거죠. 근데 이제 2000m니까 저는 그게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아주 엉뚱하게 보는 마필이 3번마 스타마타입니다. 이런 편성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마필이 치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스타마타라는 마필은 막판 근성은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크게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편성만 맞으면 2000m라는 경험도 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은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경마니까요. 근데 그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확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들어왔을 때 배당이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4번 그랜드선과 8번 월드 드래곤을 믿는 가운데 2번마 닥터페이스나 3번마 스타마타의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소액 분산 배팅 정도고요. 솔직히 이게 올해 마지막 경주만 아니라면 저는 그냥 배팅하지 마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배팅을 해야 된다 싶으면 저배당에 믿으려면 48 단방으로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저배당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오는 마필을 두고 분산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